증상들을 보면 이 중수골 골두의 손바닥 쪽 여기에 굉장히 통증을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방아쇠 수지, 영어로는 트리거 핑거, 손가락의 굴곡근의 근처에 생기는 손가락 근초염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트리거 핑거라고 그러는데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것은 어떤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굴곡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좀 있거나 그 다음에 부종이 있거나 A1 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너클의 손바닥 쪽에 있는 것인데 그 A1 풀리를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힘을 주게 되면 소리와 함께 통과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을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인 모르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래로 찾아왔을 때 좋아지겠지 하고 놔두다가 좀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중년 이상 여성에서 남성보다 3배에서 6배 정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인을 찾아보면 우선 이 손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분들 혹은 손가락에 도구를 쓰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리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대 많이 잡으시는 운전사분들, 라켓이나 이런 도구를 써서 하는 운동선수들, 그런 분들한테 흔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젊은 분들도 방아쇠 손가락으로 좀 자주 오시는데 그 원인이 컴퓨터 사용입니다. 손가락을 굴곡된 상태에서 한 자세로 계속 이렇게 자판을 두들기다 보면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서 그 질환들과 동반돼서 오는 2차성 방아쇠 수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방아쇠 수지의 원인으로서는 당뇨병이라든지 통풍, 신장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결절종이라든지 어떤 손바닥에 있는 작은 종자들의 변형이 있다든지 그런 질환들과 동반돼서 방아쇠 수지의 모습을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골프 치는 어린이, 그래서 골린이라는 말도 있는데, 골프를 시작하면서 여기 방아쇠 손가락이 굉장히 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립이 손에 맞지 않다, 혹은 그 그립을 계속 꽉 힘을 주고 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치다 보면 이 자극이 되고 그것이 근초염으로 발전하면서 방아쇠 손가락으로 발전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상들을 보면 이 중수골 골두의 손바닥 쪽 여기에 굉장히 통증을 호소합니다. 여기 단단하게 결절 같은 게 좀 올라온 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픈 손가락을 좀 이렇게 제끼고 신전을 시키면 굉장히 환자가 아파합니다. 그 다음에 굴곡을 시키면 잘 아파서 못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떡 하면서 이렇게 굴곡이 되기도 하고 펴지기도 합니다. 방아쇠를 당겼을 때 날 수 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엄지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굳어져서 펴지 못하는 상태로 오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손가락 끝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끝이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하는데 실제 보면 방아쇠 손가락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엑스레이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초음파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두꺼워진 A1 풀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하게 사용한 저녁에 상당히 좀 아픈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잘생기는 것은 엄지, 네 번째 약지, 중지, 소지, 금지의 순서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외래에서도 보면 엄지손가락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치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발생시키는 요인을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손을 자주 풀어서 스트레칭을 익스텐전, 신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쭉 펴가지고 평상시 자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방아쇠 손가락이 없더라도 이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쭉 이렇게 펴서 유지시켜주는 게 그 인대를 윤활시키면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좋은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정으로 안 되면 당연하게 약물 치료를 하고 물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일단 써보고 파라핀 같은 것을 좀 해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좀 시켜주면 좋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물리치료 중에서 특별히 효과가 있는 것은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최근에 나온 체충격파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호전이 안 될 때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주사요법의 대표적인 것은 스테로이드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인대 주위에 이거 주사를 갖다가 놓을 때 인대 근처에다가 정확하게 놓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초음파를 보면서 놓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인대 안에 들어가면 인대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흘러내리면 피부가 하얗게 변색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지방이 위축되면서 피부가 얇아지는 그런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좀 따릅니다. 그렇지만 염증을 깔아치는 데는 최고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들을 아주 이제 적절하게 조심해서 잘 쓰면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많이 쓰는 것은 금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테로이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약물들이 뭐 PDRN 제제, DN이라 그러는데 그런 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콜라겐, PRP 뭐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은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결국 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국소마취를 해서 유착돼가지고 굳어있는 부위를 절개를 하면 세로를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절개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절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한 2주 이상 일을 못한다는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부위가 자극이 돼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절개로 하는 유리술이 아니라 비절개성 유리술을 시행을 합니다. 영어로 치면 percutaneous tenotom이라 하는데 국소마취를 한 다음에 21게이지, 18게이지 정도의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보지 않고 통과하지 못하는 그 부위를 절개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인대를 손상하거나 또 신경을 손상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절개하지 않는 그런 비절개성 유리술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설정을 해서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조금 불편할 때는 이게 심해지지 않을 때 빨리 병원에 와서 조치를 한다면은 크게 뭐 수술까지 가지 않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